네, 3월 4일, 3월 4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좀 비트코인 이야기도 하지만 코스피 이야기도 해보고 전쟁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 전에 앞서서 음, 좀 이렇게 최근 여러 가지 글들을 보고 하면서 좀 안타까운 글들도 많이 봤고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당장 가격이 오늘 떠가지고 사실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과거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비트코인은 언제 그랬냐는데 상승할 거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크립토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 정도 상승한 거 가지고 이제 좀 호들갑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가격 하락한 거에 비해서 이 정도 반등 가지고. 근데 사실 뭐 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아요. 전쟁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어디까지 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뭐 저는 이제 74, 73에서도 저항대가 있어 보이고, 뭐 길게 봤을 때는 80K 이런 84 위로도 저항이 있어 보이니까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염두해 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뭐 이제 하락장이다 싶으면 이런 트렌드에 걸리겠죠. 추세 트렌드에 이런 트렌드에 걸려서 좀 올라오면 저항 받고 하지 않을까. 뭐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시간을 좀 더 꺼내서 이렇게 다 코 빠지냐 차이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흔들고 저항 맞고 빠지냐, 뭐 이런 부분. 비트코인은 그러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이게 엘리어스 봤을 때는 1, 2, 3, 4, 5로 해서 뭐 올라가느냐, 뭐 그런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뭐 길게 보면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26년 길게 보자, 결국 이런 레벨 뛰어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코스피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좀 최근에 이제 뭐 이런저런 소리도 들었고, 뭐 커뮤니티도 보면 좀 그렇고, 특히 막 증권 커뮤니티라든지 여러 네이버라든지 여러 커뮤니티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 글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라이브 형태로 영상을 찍고 일기장이다 보니까 막 두서없이 계속 하는 영상을 제가 직접 보니까 좀 못 보겠더라고요. 사실 좀 루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정, 근데 사실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제가 보는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일단은 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커뮤니티를 좀 보면은 뭐 이게 무슨 한 나라의 주가 지수냐, 어? 뭐 그리고 뭐 미수 잔액, 증권 잔액들을 보여주면서 뭐 한탄한 그런 글들이 보이는데 좀 안타깝죠. 그런 게 공부는 안 하고 귀찮고, 특히 이제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거 보면은 극혐합니다. 저는 완전 중도이고,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좀 이렇게 최근 이제 코스피 상승이 몇 달간 상승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국제 정세나 어떤 시스템, 이런 자본 시스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그러지 않겠지만, 어, 근데 만약 이대로 이제 코스피가 회복하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트럼프 탓, 전쟁 탓, 뭐 이제 더 나아가서 뭐 대통령직 가격을 올려줄 거야,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을까. 근데 뭐 분명 정책적으로 인해서 어, 단기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번 장처럼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 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글로벌 장들이 뭐 일본, 중국, 대만, 영국, 그러니까 유럽 뭐 이런 글로벌 장들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혼자 올라갔다면 뭐 그때서야 정책 인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애초에 저는 이 경우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 그냥 이제 글로벌 장이 마침 올라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다. 그 왜? AI 성장 그리고 유동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올라간 거지. 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이런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뭐 음모론, 뭐 이런 것들, 뭐 저런 것들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아직 이런 소리를 왜 하냐면 최근에 주변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 하는데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참. 자, 제발 대중에서 벗어나라. 제발. 내가 알고 있는 건 남들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코스피도 그렇고 한 달 동안 조심히 해야 하는 장이었는데 불구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저같이 반대되는 소리 하는 사람 소리를 하면은 이상한 소리 한다고 까내리고 어? 왜 분위기 안 좋게 하냐고 까내리고 아니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합니다. 하여튼 인간은 이제 망각의 동물이고 수없이 반복합니다. 제발 좀 대중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좀 베이지한 확률적 사고라고 하는데 좀 생각하는 걸 남들과 좀 다르게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리서치도 직접 보는 걸 해야지. 뭐 유튜브나 남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정보로 인해서 안다고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떠먹여 주는 거죠. 그게 결국 시간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네. 제발 직접 어떤 걸 글을 읽고 찾는 걸 하면서 생각하는 걸 자기 주도적으로 왜 이렇게 해서 이렇다라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런 걸 가져야 된다. 네. 좀 최근에 이런 저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코스피가 하락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 말을 안 들어 말 제 말을 이제 집중해서 안 듣는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안타깝다. 하여튼 음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가격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제가 진짜 프랙타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음, 일단은 2월 초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2월 초부터 금투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 언제 그랬냐는 이제 그 개인들의 매수와 함께 고점 매수와 함께 그리고 딱 전쟁이라는 트리거가 생겼죠. 그래서 물량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무수히 많이 짭니다. 뭐 이게 가격적인 부분의 저점 부근인지 이든 고점 부근이든 애초에 이런 비싸다고 판단할 때는 들어가질 않아요. 저는. 근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좀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제가 보여주는 이런 프랙탈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고점을 뚫었을 때 얘기는 달라지겠죠. 이런 데를 뚫어버리면 다시 고점 탈환을 했을 때 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연장되는 거죠. 파동이. 근데 이제 그런 확률보다는 저는 이런 반등이 한번 나오면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여기 또 이런 장이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뭐 이제 언론이든 뭐든 이렇게 막 난리 부르스를 칠 텐데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게 아니면 뭐 이대로 또 하락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한번 파동이 만들어서 하락을 한다면 저는 이때는 매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가장 확률 높게 보는 건 이제 몇 달 정도 조정기를 갖는 건데 가격전 부분까지 함께 기간 조정을 같이 주는 건데 혹여나 이제 이런 하락 이런 이제 레벨 때서 저는 한번 매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만약 어떤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래 보입니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이 가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과 코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이제 워낙 최근에 코스피의 하락이 급하게 떨어졌고 하다 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음. 뭐 이제 이후에 미국 주식과 함께 나스닥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후에 조정기가 있다면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다. 어, 좀 이제 좀 이렇게 쓸데없이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뭐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코스피 하락은 결국 외국인의 현물 매도와 함께 이미 정해져 있던 거죠. 그게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위험을 뒤로 미룬다 계속 그럼과 동시에 금투 자금이 기관에서도 금투 그러니까 보험 투신 은행 뭐 연기금이 있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은 이제 금투의 자금이 들어왔다. 저는 이게 초단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자금이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든 개파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딱 하필 이때죠. 이 두 번의 이 자금이 개인들이 들어왔다. 이때 눈치챘어야 됐다는 거죠. 이런 개인들이 어디서 이런 자금이 나왔을까? 저는 이게 다 이 미수, 그러니까 대출,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가격의 포모를 느끼고 못 참고 들어온 거죠. 개인들이. 이건 동시에 이렇게 찍힌다는 것 자체가.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마침 트리거로서 전쟁이라는 게 나와서 얘네들이 물량을 탁 던지니까 끝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예. 이제 좀 이렇게 전쟁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음, 아, 일단 전쟁, 이란 전쟁. 그러니까 어, 이란 전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미국이 왜 지금 왜 이렇게 전쟁을 할까?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왜 그럴까? 결론만 이야기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예. 모든 건 뭐 이게 마약 때문에 그러냐, 뭐 핵, 내부 갈등, 적국이어서 아닙니다. 이게 중국은 지금 현재 이란으로부터 원유의 80%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 원유 시장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재 미국은 AI, 금융, 그리고 원유, 에너지, 그리고 그러니까 전기죠, 전기 산업, 여러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이 패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겉으로 보 겉으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미친 광처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속내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이런 사고를 계속 해봐야 돼요. 왜 굳이 지금
그러니까 베네수ela 공격도 결국에는 그 기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마약 때문이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마약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겠지만 진짜 목적은 이 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악을 하려고 이 시장을, 그 원유 시장을. 딱 중국 지금 현재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죠. 지금 호르무즈의 해협을 이제 막아버려서 그 선박들이 못 오니까. 그러니까 그 이해를 지정학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항상 비트코인 이야기하면서 지정학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어, 전쟁과 함께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눈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있었지만 개인 지갑으로 이제 구우금을 보냈죠. 뭐 사실 이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이쪽 크립토 세계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알 겁니다. 비트코인 보내고 이더리움 보내고 했었죠. 근데 왜 지금 다른가? 왜 비트코인이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르게 안 떨어지고 가격이 올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돈 많은 국가인 중동 국가에서 눈을 떴다라는 거죠. 지금 전쟁을 보면은 어, 미사일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어, 특히 지금 두바이로도 미사일이 날라온다고 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호재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두바이 쪽에는 크립토 회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정학적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제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정학 자산으로서 수면 위로 제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블랙롤 레드핑크 회장이 어,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지정학 자산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제대로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람들이. 저는 이번 전쟁이 아마 비트코인을 좀 원래 거표지가 위험 자산, 그러니까 원래는 안전 자산이지만 안전 자산 아니 지정학 자산이지만 거표지가 이제 대중들이 보는 눈빛이 위험 자산이었죠. 근데 그 거표지가 이제 벗겨지는 시기가 왔다. 예,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돈 많은 국가들의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점점 모아가려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시기일수록 저는 빨리 눈을 떠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정학 이야기를 했던 것도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면은 이제는 한계 갖기도 힘들다. 한계 갖는 게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점점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벌써 1억이긴 한데 제가 이야기할 때 2천만 원이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점을 뚫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은 강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날이 또 옵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비트코인은 언제 그랬나 죽고 언제 그랬나 상승할 겁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부자들이 눈을 떠서 그걸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 하나 갖기도 힘들어진다. 2,100만 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70몇 억 명.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이제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들마저도 이 금융을 쉽게 하는 세상이 오면 이, 이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상승할 겁니다. 엄청난 폭발을 한다는 거죠. 예, 그 지금 모든 걸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만 AI도 그렇고 금융,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이쪽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 예, 전기 산업도 엄청 커지겠죠. 또 근데 제가 비트코인은 에너지 자산이라고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도 비트코인은 전기를 전기로 인해서 채굴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담겨져 있죠. 에너지에 그러니까 가격으로서 그 환산이 된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깨달을 겁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최근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크립토 쪽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에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에셋에서 리포트를 써서 좀 보면 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어, 온체인이나 뭐 이런 거지 다 보시니까 그런데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하고 있다. 가격이 하락함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거죠. 가격이 이제 누군가 억누르고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데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임의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다. 언제 그랬냐 스프링처럼 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임의적으로 누르고 있는 건 언젠가는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에이전트 경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그 버추얼 프로토콜로 인해서 그러니까 버추얼 프로토콜과 오픈 콜로로 뭐 ACP를 해가지고 에이전트가 나 대신 사고 팔고 하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도 포함인데 이제 어떤 결제 시스템도 이제 AI가 현금은 우리 같은 그 원화 이런 거 달러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크립토 자산 암호화폐 자산 가상자산으로 인해 결제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좀 읽어서 내 지식으로 내 박아놔야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신념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빨리빨리 그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공부한 거를 통해서 신념을 가지고 해야지 언제 또 가격도 상승해서 그때 써야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더리움 가격을 보면 좀 많이 내려왔죠. 언제 그랬냐는데 이 녀석도 결국에 위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어떤 큰 사이클 미국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어떠한 큰 사이클이 저는 무시할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엄청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음, 그렇다. 자, 마지막으로는 디스코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디스코드를 2022년부터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쓰고 있는데 한동안 이제 스마트팜 공부를 한다고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못 올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비트코인 공부하는 것들, 뭐 이더리움 공부하는 것들, XRP도 있었고 23년 6월 지정학 특히 제가 제일 이야기하는 지정학의 이야기들 그래서 일기장이지 이것도 결국엔 일기장입니다. 하여튼 공부를 할 사람들은 이제 들어와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제가 보고 있는 책들 그때그때 계속 올리는데 책을 최근에 많이 안 읽어가지고 다시 또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에어드라 2차전지도 있었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글로 적는 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글이 남겨져서 내가 저 때는 저런 생각을 했었구나. 왜 그랬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적어도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느끼신다면 그 일기장을 써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들을 적어내는 것도 어떤 좋은 수단이 될 거라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에 이제 이 리서치 이런 거는 미래 에셋 이 리서치인데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네, 26년은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고 예,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